한 남녀가 술집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여성이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성의 표정이 공포에 질려갑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여자친구의 취중 고백입니다. 자, 술집에서 다정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남녀. 그런데 갑자기 여성의 얘기를 들은 남성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자, 2019년 3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 부산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경찰들이 긴급 출동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 말씀하신 2019년 3월에 부산의 경찰의 한 남성이 전화로 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부산 어느 지역에 있는 2층 주택 베란다에 고무 물통을 좀 살펴봐 달라라는 내용이었고요. 경찰에서 도대체 고무 물통을 왜 살펴보냐라고 물어봤더니 고무 물통 안에 시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급히 경찰차가 이제 해당 주택 골목길로 출동을 했고요. 실제로 그 해당 2층 주택 베란다에 커다란 김장용 고무통이 발견이 됐습니다. 고무통을 열어보니까 바로 한눈에도 수상해 보이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있었고요. 그 가방 안에는 시멘트로 덮인 시신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제 갓 20살을 넘긴 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자, 가방 안속에 있던 시신, 그 피해자와 또 경찰에 고무통을 살펴보라고 연락을 했던 신고자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신이 발견된 그곳, 그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집주인은 한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과 피해자의 사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4년 당시 21살이었던 피해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경북 구미의 한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공장 선배였던 23살 여성과 친해졌는데 이 여성을 마치 친언니처럼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여성의 권유로 함께 부산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같이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아는 언니와 부산에서 지내겠다라고 연락을 한 뒤에 떠났다고 합니다. 자, 공장에서 만난 아는 언니와 이제는 부산에 내려가서 함께 살겠다라는 그 연락이 이 피해자가 가족들한테 남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이었습니다. 네, 피해자가 막상 부산에 도착해 보니까 이 언니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남편도 있었고 1살짜리 아이도 있었고 심지어 친정엄마까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어쨌든 이제 같이 살게는 되었는데 이 동거는 오래 지내지 않아서 이제 파국이 되었어요. 이 여성에 따르면, 이 가해자 여성에 따르면 그 여성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 남편과 그 아이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아이가 내 1살짜리 아이를 밀쳐서 내 아이가 다치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내 정신적 위자료까지 500만 원을 내라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갈 데 없는 피해자를 도와줬더니 그래서 야,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도와줬더니 배은망덕하게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 용서 못하겠다. 네, 뭔가 좀 이상하죠. 요 주장은 불륜을 저질렀다. 내가 도와줬더니 여성하고 내 남편이 이 불륜 저질렀다는 또 본인의 주장이고요. 사실 좀 다른 정황들이 좀 보입니다. 오히려 이들 부부가 여성을 어떤 성적으로 착취했던 정황들이 좀 확인됩니다. 특히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하고 성매매를 했던 한 남성이 부부를 좀 협박했던 것 같아요. 성매매법 위반이기 때문에 370만 원 갈채에 갔다고 하고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게 다 이 지금 피해 여성 잘못이라고 부부는 돌렸던 것 같습니다. 야, 네가 얼마나 엉성하게 했으면 손님이라고 받은 인간이 널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거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분풀이를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2014년 12월 여성과 남편은 수시로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 찾아가서 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폭행이었는데요. 게다가 폭행은 며칠 동안 계속됐는데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결국 21살인 피해자는 연고 하나 없는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이후 가해자 부부는 이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의 시신을 담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가해 여성은 남동생까지 불러서 가방을 살던 집까지 옮겼습니다. 이들은 베란다에 있던 김장용 고무통 안에 시신을 숨겼는데 혹시 악취가 새어나와서 범행이 들킬 걸 우려해서 이 고무통 안에 시멘트를 붓고 흙까지 부어서 고무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후 시신이 든 고무통을 무려 5년 가까이 보관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고무통 안에다가 여행용 가방, 또 시멘트를 부은 여행용 가방을 저렇게 밀봉한 채로 심지어 뭐 이사 갈 때도 저걸 갖고 다녔다고 해요. 자, 자칫하면 영원히 묻힐 뻔했던 충격적인 사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했던 이 가해자가 결국 못 참고 본인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이 가해 부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 새로운 남성하고 여성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남성하고 교제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충격적으로 얘기를 꺼냅니다. 아마 입이 좀 근질근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아는 동생을 죽였는데 베란다 고무통에 넣어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술김에. 아마 남자친구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그럴싸하고 거짓말 같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지인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시간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2014년도 6월 달에 휴대전화 제조 공장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후배 여성을 데리고 와서 같이 지냈다가 14년 12월 달에 이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때 상습 폭행을 했고 이 죽인 다음에 동생도 불러가지고 시신 유기를 했는데요. 2019년 3월 달 이제 이때 이 A 씨가 다른 사람 남자친구 새로 만나면서 살해 시신 유기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 판결문을 직접 한자 한자 다 읽어봤는데 그냥 그야말로 고문을 했습니다. 서서히 말려 죽이더라고요, 사람을.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살인죄 처벌을 안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가해자들 살인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신이 발견 당시에 너무 백구라가 돼서 과학 수사를 해도 정확하게 사망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랫동안 그렇게 다치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했고 그 결과 일단 그 가해 여성은 징역 15년형이 나왔고요. 그걸 도왔던 남성은 징역 7년에 그쳤고요. 사체 은닉을 도왔던 동생은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나마도 상해치사보의 일반적인 그 양형 기준보다 높다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사실 이런 사건 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게 뭐냐면 상해치사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죽일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판단이 나오냐면 이런 사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가혹하게 폭력을 저질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건 애초에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거 아니냐라고 법원이 보는 겁니다. 근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강력한 그런 어떤 폭력으로 사망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죽은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근데 상해치사라는 이유로 훨씬 가볍게 처벌받습니다. 저는 이거는 저희 지금 법원, 형사법원이 같은 상해치사라도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더 좀 판단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이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사건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한동안 그래서 그 고무통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너무 엽기적이었죠. 그런데다가 5년이나 그걸 집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말 악랄한, 사실은 악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남동생의 남편까지 다 합세한 너무 잔혹한 범죄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40살도 안 돼서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 거죠. 15년이니까. 예.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 악인을 이렇게 가볍게 대해도 되는가,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나와서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좀 씁쓸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